안녕하세요. 좋은큐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카본큐의 특성과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처음 카본큐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뭐야, 왜 큐가 까매? 등등 많이 낯설어 했었는데 이제는 선수들도 많이 쓰고 다양한 제품들도 출시되어 있는 상태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카본큐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셨습니다. 오늘은 카본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정보와 여러 가지 카본 상대와 카본큐들을 시타한 결과로 얻어낸 평가표를 가지고 카본큐의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본이라는 소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백과를 보면 몇 가지 특성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볍고 탄성이 좋고 부식에 강해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다.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서 다양한 무게의 실현과 토크 조절, 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속적인 사용에도 강도가 균일하게 유지된다. 티타늄보다는 싸지만 스틸이나 알루미늄보다는 비싼 소재다. 그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초적인 정보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큐를 이해하려면 통상대, 쪽상대가 뭐다, 메이플, 버드아이, 컬리라는 목재의 특성은 어떠하다 등의 이해가 필요하듯이 카본 큐를 이해하려면 좀 번거로울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카본 큐에서는 3K, 1K라는 말을 씁니다. 3K는 3000 가닥이 꼬여있다는 얘기고요. 1K는 1000 가닥이 꼬여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가 3K이고 1K는 비싼 소재로 한마디로 좀 비싼 곳에 쓰이는 재료입니다. 다음으로 능직, 평직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능직은 날실과 시실이 X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평직은 상하로,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X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십자로 되어 있는 것이 더 강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십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X자로 되어 있는 것이 더 부드럽다는 얘기이기도 하겠고요. 같은 두께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3K보다 1K가 재료가 더 많이 들고 교차점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조밀해지고 좀 강해지는 성격이 있겠습니다. 퍼지, 이건 불안정한, 불확실한 이런 뜻인데요. 빅본큐에서만 만들고 있는 건데요. 스테인 글라스처럼 카본에 여러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 수작업으로 한 조각씩 붙인다고 하고요. 모양도 이쁘고 좀 더 풍성한 타구감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카본큐는 나무큐에 비해서 뭐가 좋은가? 라는 본원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카본큐라는 걸 정확히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카본큐, 말 그대로 카본으로 만든 큐겠죠. 요새는 상대나 하대에 카본 코어를 넣는 큐들도 꽤 있는데 그건 사실 나무로 만든 큐에다가 코어만 카본으로 넣는 거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나무 큐겠죠. 그리고 사실 통칭해서 카본 큐라고 부르긴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상대를 카본 상대로 쓰고 하대는 나무로 만든 하대를 쓰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더 많습니다. 저는 그걸 통칭해서 카본큐라고 부르지 않고 카본 상대라고 부르겠습니다. 빅본의 현재 닥터 캐론 모델이 아닌 초기 아첼 모델은 사실 카본하고 나무를 융합한 건데요. 어쨌든 카본을 베이스로 만든 거니까 카본큐라고 해야겠죠. 논문을 쓰자는 게 아니니까요.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카본 상대 또는 카본큐는 나무큐, 나무 상대에 비해서 그럼 뭐가 좋은가? 공통적인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변형이 없다는 겁니다. 나무큐는 두꺼운 하드에 비해서 특히 상대가 변형이 많이 발생하죠. 트렁크에 넣지 않고 겨울에는 집에 모셔다 두고 애지중지해도 휠렁이 휘더라고요. 그건 목재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재에는 함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함수율 15%까지를 건조목이라고 하고 그 이상을 비건조목으로 분류합니다. 가구는 12%까지, 악기는 11에서 12%, 당구큐에 쓰는 목재는 함수율 10에서 12% 정도를 사용합니다. 함수율이 5% 이하면 나무가 부서지고요. 그런데 이 함수율이라는 게 불변의 값이 아니죠. 또한 나무에는 나이테나 옹이 같은 것이 있고 그 결에 따른 장력이 있습니다. 죽은 나무도 숨을 쉰다고 하잖아요. 가끔 휜상대 펴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열을 가해서 일시적으로 핀다라고 해도 다시 그 장력 때문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개월 이내에 다시 휘더라고요.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바닥에 굴렸을 때 평평하게 보이게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휘게 되는 거죠. 카본 큐나 카본 상대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어떤 카본 큐든 해당하는 공통적인 장점이 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당구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자연건조, 인공건조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자연건조를 했는데 요새는 인공건조를 해서 큐들이 많이 휜다 그런 썰들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잘못 통용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연건조라는 건 말 그대로 그늘에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50년 가까이 자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큐에서 사용되는 함수율에 해당하도록 건조를 시키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이 위도 38도에 있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자연 속에서 건조를 하더라도 15% 정도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큐에서 쓸 수 있는 목재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인공건조를 하는 것이고 인공건조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그런 자연건조에 적합한 환경에서 자연건조된 나무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자연건조인지 인공건조인지를 구별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두 번째 장점은 관리가 쉽다는 겁니다. 마른 수건으로 먼지 정도 털어주면 되고요. 상온 120도 정도까지는 변형이 없다고 하니까 아내의 눈을 피해서 트렁크에 넣어놔도 신경이 안 쓰입니다. 카본 큐의 세 번째 장점은 첫 번째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건데요. 앞서 카본의 성질에서 설명드렸듯이 지속적인 사용에도 강도가 균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나무는 함수율도 변하고 유분도 변하고 텐션이 변하니까 휘지 않더라도 처음의 텐션과 강도가 끝까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카본큐는 카본이라는 소재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용에도 처음의 텐션과 강도가 끝까지 유지되죠. 여기까지의 특성은 카본이라는 소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카본 상대, 카본 큐라고 해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얘기죠. 카본으로 만든 큐가 그럼 나무 큐에 비해 좋으냐? 즉 성능적인 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본 큐라고 하면 막연하게 두 가지 고정관념 내지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구감이 나무 큐에 비해서는 좀 이질감이 들 거다. 그 다음에 나무 큐에 비해서는 좀 세지 않겠냐? 그런 선입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구감. 타구감은 아무래도 나무 큐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타구감이라는 건 개인마다 민감도와 수용도가 달라서 실제로 시타를 해보시고 차이를 느끼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큐마다 상대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카본 큐는 어떻다라고 한마디로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BQ의 내추럴본 네이키드라는 하대도 카본이고 상대도 카본인 큐는 그 어떤 목 조인트, 우드 조인트 큐를 들이대도 이 큐보다 부드러운 큐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타구감이 굉장히 좀 부드럽습니다. 룸벡스의 HCCP701H
드랄륨 하대에 카본 상대가 조합된 큐인데요. 큐는 쇳덩이로 치는 기분이라고 할까? 뭐 진동이 잘 안 느껴져요. 퍽, 빡!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큐였고요. 그 다음에 제이플라워의 카10과 카20을 비교를 해보자면 나무 하대에 똑같은 제이플라워 카본 상대를 쓰는 큐인데 타구감은 굉장히 좀 다릅니다. 카10 같은 경우가 뭐 나무큐랑도 별로 이질감 없고 좀 일반적인 타구감을 가지고 있다면 카2003BF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묵직합니다. 느낌 자체가 굉장히 묵직한 타구감을 줍니다. 같은 상대라도 하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카본 큐라고 해도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도록 굉장히 좀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플렉션, 스쿼드와 커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플렉션이라는 건 정확한 뜻은 횡회전을 주고 칠 때 일정 거리에서는 회전을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틀어진 현상이 발생하고 이후에 회전을 준 방향으로 가는 휘어짐 현상이 발생한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디플렉션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플렉션 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마세죠. 스쿼드 커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 복잡해져서 좀 힘들어요.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께를 겨냥하는 방식도 어떤 분은 이미지볼, 어떤 분은 큐선으로 정렬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제일 적구를 보고 겨냥하시는 분도 있고 스트로크와 큐 스피드, 힘, 그 다음에 당점 이런 것들이 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육안으로 확 드러나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스쿼드 커브는 결국은 큐에 맞추거나 아니면 본인이 두께를 치기에 편한 큐를 찾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카본 큐는 여태까지 쳐봤을 때 저 같은 사람은 큐에 워낙 적응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두께도 예민한 두께를 많이 안 쓰는 사람이라 그런지 어느 정도 적응을 합니다. 단 하나 롬백스 큐는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쿼드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전 좀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가지고 두께를 도저히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이건 카본 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롬백스 큐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드랄륨 하대 때문인가 그래서 상대를 다른 걸로 바꿔봤더니 그렇진 않더라고요. 카본 상대가 롬백스 큐의 카본 상대가 좀 스쿼드가 심한 것 같습니다. 롬백스의 카본 상대를 제외하고는 사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카본 상대든 큐든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큐든 다 적응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건 경험을 해봐야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다. 경우에 따라 다르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큐의 성능에 대한 정의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큐의 성능은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쓰는 용어도 좀 제각각이라 예를 들자면 이 큐는 직진성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 직진성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 뭘 뜻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스쿼드 커브가 적은 거를 직진성이 좋다라고 표현하고 어떤 분은 밀어칠 때 똑바로 잘 밀리는 거를 직진성이 좋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을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저희 조홍큐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으로 쓴다라고 하는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홍큐 연구소에서는 큐의 성능을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요. 끌림, 밀림, 힘, 회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끌림에서는 정도와 강도를 나눕니다. 어떤 말이냐면 쓰리쿠션이라는 게 많이 끌기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각을 크게 만들기 대회가 아니잖아요. 적정하게 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3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분리각이 형성이 되느냐 여부를 표시를 한 거고
3보다 높으면 좀 더 분리각이 크게 형성이 되는 거고 3보다 적으면 분리각이 좀 적게 형성되는 거고요. 끌림의 강도는 마찬가지로 3을 기준으로 해서 좀 힘차게 잘 끌린다. 좀 같은 분리각이 형성되더라도 좀 힘이 좀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밀림도 같은 개념으로 3을 기준으로 해서 정도와 강도를 나눴고요. 끌림과 밀림에서 강도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힘은 비거리를 말합니다. 절반 두께 이상을 치면서 대회전을 시켜야 될 때 특히나 한두 바퀴 정도가 더 구르냐 안 구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회전 지속력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기준대로 평가한 카본 큐들에 대해서 카본 상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본 상대, 카본 큐 하면 나무 상대, 나무 큐보다는 뭔가 셀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하대도 카본, 상대도 카본 조합보다는 나무 하대에 카본 상대 조합을 쓰는 선수나 동호인들이 더 많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게 롱고니의 EM5, 에디목스 선수의 시그니처 큐죠. 그 다음에 제이플라워의 카20 모델이 있겠습니다. EM5 먼저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게 롱고니에서 제일 많이 쓰는 S20 상대 조합이고요. 밑에 있는 게 롱고니의 카본 상대인 누라네라 상대 조합으로 쳤을 때의 성능 평가입니다. 나무 상대보다는 카본 상대일 때 끌림에 있어서는 분리각도 더 커지고요. 끌림의 강도도 좀 더 세집니다. 밀림에서는 오히려 S20일 때가 힘이 더 좋더라고요. 비거리는 카본 상대일 때가 좀 더 나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꼭 카본 상대라서 힘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이플라워 모델도 03BF는 아프리카 흑단을 베이스로 한 목재 하대의 제이플라워 카본 상대 조합이고요. 똑같은 카20 03B는 똑같은 하대의 원목 통상대의 카본 코어를 넣은 나무 상대 조합입니다. 보면 이거는 비거리가 카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만 끌림과 밀림에서 약간씩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카본 상대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세진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이플라워 K1001F는 똑같은 제이플라워 카본 상대에 목재 하대인데 전사로 무늬를 낸 거고 K20 03BF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흑단으로 만든 하대에 똑같은 제이플라워 카본 상대를 조합한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카본 상대 조합이더라도 하대가 달라지면 성능이 차이가 좀 납니다.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 밖에도 프레데터의 레버 상대라든가 여러 회사들의 카본 상대들은 꽤 많이 쳐봤는데 각 잡고 평가를 해본 게 아니라서 표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쳐보면 쳐볼수록 결론은 딱 하나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쳐봐야 알겠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겠습니다만 그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본의 소재의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카본 큐의 일반적인 장점,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쳐보고 테스트를 해본 카본 상대 조합의 큐와 일반 나무 상대 조합, 그 다음에 여러가지 카본 큐들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빅본의 닥터 캐롬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어떠한 성능과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